각종 건강 정보가 가득한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전문의 백광록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의 백왕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방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질환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부인과 질환의 경우는 한의학에서 다루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좀 한의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방 부인과 치료는 자연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수술하지 않고 한약이나 약침, 왕뜸치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저희가 부인과 관련 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로 한번 해보죠. 산후조리와 유산후조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한 여성이 사실 산후조리를 꼭 해야 한다고들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산후조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좀 질문을 드릴까요? 보통 분만 후 6주까지를 산육기라고 하는데요. 임신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모든 신체적 변화가 임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자궁이나 질 등의 생식기 및 생리학적 모든 현상의 원상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최소한 그 시기 이 6주에서 8주 정도의 시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산후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후조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야. 뭐 외국에서는 출산하고 다음날 바로 찬물로 샤워하더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꼭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몸속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불러오는 배로 인해서 내부 장기 위치가 달라지기도 하며 뼈가 느슨해지거나 체형이 급격한 변화를 겪기도 하고요. 출산 직후에는 임신 중에 둔화되었던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왕성히 일어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산후 일주일 내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젖이 분비되게 되고 산모의 몸은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충격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몸에 작은 충격이 가해져도 몇 년 후 더 큰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변화와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여성의 임신과 출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다시 출산 전에 몸으로 돌아가서 건강해지려면 산후조리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전 세계적으로 산후조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 여성에게 산후조리가 필수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체형 구조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만할 때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잠복기, 활성기, 분만 이렇게 세 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잠복기와 활성기까지의 시간텀은 거의 차이가 없고 활성기부터 분만 때까지 첫 아이일 때는 30분 정도, 둘째 아이 이후부터는 1시간 정도 서양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골반인데요. 골반의 크기가 서양 여성보다 우리나라 여성이 작기 때문에 출산 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 변형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량도 서양 여성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의 복원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데 어느 정도 조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형 때문이군요. 그러면 이게 출산 방법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자연분만 아니고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산후조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떤가요? 그거는 옳지 않은 말이고요.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은 경우에 자연분만보다도 수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후 회복도 훨씬 더 느리고 통증도 더 심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경우에 수술로 인해 몸이 많이 힘든 상태이므로 따뜻한 실내에서 몸을 가볍게 움직여서 땀을 흘려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이 좋고요. 하루에 10에서 12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푹신푹신한 침대보다는 딱딱한 침대나 온돌방에서 이불을 깔고 지내는 것이 몸의 골격을 바로잡는 데 좋고요. 편한 긴 소매 면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실내에서 양말을 신고 또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모두 산후조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가 사실
카더라 정보가 많거든요. 네, 그만큼 무궁무진하게 이상한 막 정보들이 돌아다니는데 전문의를 모신 만큼 저희가 확실히 여러 가지 속설들 확실히 알아보고 가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산후조리는 무조건 따뜻한 곳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름에도 난방도 트시고 내복도 입게 하거든요. 땀을 쫙 빼야 한다고.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인가요? 방을 너무 덥게 하거나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쇠약해진 산모가 더욱 힘이 빠지고 탈진되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인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방의 온도는 21에서 22도씨,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땀의 경우에는 적당히 내는 것은 산후 비만과 부종을 막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옷은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를 입도록 하고요. 수시로 닦아내 주어야 한기로 인한 산후풍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덥게 하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럼 요즘에 에어컨도 틀고 바람도 좀 쐬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그래도 네. 괜찮나요? 여름에는? 여름에는 어느 정도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약간씩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여름에는 네, 에어컨 바람도 네, 약간씩. 너무 차지 않으면 너무 차지 괜찮다. 않게. 네, 네. 알겠습니다.